125페이지 적산 파트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적산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올해도 한 문제는 계산 문제화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는 아마 이론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 먼저 1번에 보시면 공사비와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는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죠. 그래서 얘는 적산은 이제 수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가 뭐다? 적산 개념입니다. 그럼 견적은 산출된 수량 적산했잖아요. 그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가 무엇이다? 견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미량은 할정률을 적용하지 않는 수량이죠. 그러면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것이 무슨 양이다? 정미량입니다. 정미량.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할정률을 가산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소요량이 되는 거죠. 정미량에다가 할정률을 플러스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소요량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견적은 공사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죠. 계략적으로 뽑는 거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견적이 무슨 견적? 명세견적이 되고, 그래서 명세견적과 계산견적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테스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계산견적과 명세견적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한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명세견적이고 계략적으로 하는 것이 계산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서 필요 시기에 따라서는 거기 나누었죠. 예상견적, 설계견적, 실시견적. 이건 아직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할 때 대략 얼마 비용이 드는가 계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무슨 견적? 예상견적입니다. 그래서 예상견적은 계산견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견적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 기술자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설계견적인데, 이거는 시기가 그 어느 시기다? 건축주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예정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 이때 뽑는 것이 바로 시기가 뭐다? 설계견적이 됩니다. 그리고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급받는 사람이 정확한 공사비용 산출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하면 자기가 똑박 쓸 수도 있죠. 맞죠? 도급받은 사람이 공사 금액을 잘못 산출하니까 자기 손해보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견적은 시공자가 실행 예산을 짜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견적이 바로 실시견적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구분해 두십시오. 그리고 5번 보십시오. 1번에 5번 지문. 적산에 사용 단위는 설계 도서의 단위 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가 원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문을 밖에 안 썼거든. CGS는 길이라 했죠. 길이 센티미터의 C를 썼고 질량이라 해서 이걸 영어로 낼 수는 없으니까 센티미터, 그램 이렇게 써가 낼 수는 없으니까 아마 한글로 써야 되니까 길이, 질량, 시간, 세컨드 초 단위. CGS는 길이와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임직원의 급료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원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은 뭐다? 일반 관리비죠. 일반 관리비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번에 간접노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간접노비는 이 건축 여러분 현장에 보시면 현장에도 사무소 직원들이 있죠. 현장 사무소의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과 같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거기 이제 임금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슨 비? 간접 노업입니다. 그거하고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간략히 기억하시고, 경비 쪽. 경비는 우리가 많죠. 여러분들이 보면 뭐 전력비나 기계 경비나 운반비나 보험료나 뭐 임차료라든지 특허료나 많죠. 엄청 많죠. 경비들은. 그래서 넘겨보시면 126페이지 해놨죠. 경비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저걸로 있다 했죠.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가 있다. 직접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은 뭐다? 직접 계산 경비고, 그런데 소요 소비량 측정이 불가능해서 유사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구하는 게 일정 비율을 구하는 것이 승률 계산 경비가 되는데, 연구 개발비나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승률 계산 경비고, 그런데 보험료나 이런 기계 경비 뭐 이런 거 임차료 이런 건 정확하죠. 운반비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 딱딱딱 나오죠. 자, 뭐 됩니까? 이사할 때 보면요, 가격 딱딱딱 나오죠. 차량 딱 쓰면 있죠. 사다리차 쓰면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얼마 뭐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거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사면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하고 사다리차 쓸 때 하고 가격이 약간 차이죠. 사다리차는 사다리차 가격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딱딱 가격 딱딱 정해 있잖아요, 이미. 그렇지?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직 외주비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외주비적인 측면은. 외부업체에다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을 납품받아서 설치되는 비용들이마다 외주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 가구나 이제 창호공 관련된 거 있죠? 이것이 외주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적산이나 견적의 주요 업무의 흐름은, 자, 적산은 자, 먼저 물량 수량 산출하는 게 먼저 선행되겠죠. 수량을 산출해서 계산해서 단가를 구해야 되죠. 단가를 곱해서 견적 내고 내역서 작성하면 되죠.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기출 문제인데, 자, 표준 품셈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일 작업 시간은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2번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나 공사 기간,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공부를. 자, 여러분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에서 건설하는 거하고 저기 이어도 가서 공사하는 건 틀려지죠. 작업 조건이 틀려지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트의 구멍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그래서 127페이지 보시면 그 공제하지 않는 것들 잘 봐두세요. 이게 12회 때 한번 시험에 냈던 거, 이게 12회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니은의 볼트 구멍 가지고 낸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라든지 못따기, 특히 리얼체까지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업에 철근 콘크리트의 배건 있죠. 자,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배건은 이겁니다. 콘크리트 물량 뽑을 때, 콘크리트 양을 뽑을 때 배건을 공제 안 합니다. 배건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개구 나오죠. 자,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거푸집 면적 산정할 때 개구 면적 1제곱미터 할 때 보통 개구부는 어디에서 대부분 공제잖아. 개구부는 공제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어디에서나 맞죠?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인데 거푸집 산정할 때, 거푸집을 산정할 때는 개구부가 얼마일 때는 개구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공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개구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공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면적 산정 때. 그리고 미장 면적 산정할 때 이 미장, 그래서 이거 면적 산정할 때 미장에서는 개구 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는 공제를 안 해요. 개구부는 다 공제인데, 공제가 기본인데
요런 데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공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벽돌량 산출할 때 벽면적 산출할 때 기본적인 계구부 공제해야 되겠죠? 계구부에다가 벽돌 쌓는 거 알잖아. 그런데 공제예요. 근데 요럴 때만 예외, 그 부짐이나 미장할 때. 그 미장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큰 구멍에는 미장 안 하죠. 하장 안 하잖아. 콧구멍 이런 데는. 공제하는데 땅구멍은 뭐 한다? 공제 안 하잖아요.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나오죠. 수량 단위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CGS 단위 있죠? 한 번 냅니다. 지문 이렇게 2번 쓰고 말 사람들이 아니야. CGS 단위는 꼭 봐두세요. 단위 기준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 추진 단위 뭐다? 2.4톤입니다. 근데 무거는 얼마고? 2.3톤. 묵은 콘크리트는 2.3톤입니다. 자,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이고 이거는 2.5톤이고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다? 2.4예요. 2.4. 자,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게 구하십시오 있죠? 무게를 구하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벽이나 어떤 바닥판이 나왔던, 맞죠? 무게 구하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둥이 나왔다. 그럼 기둥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었다. 뭐 보가 있다 또는 바닥판 슬래브가 있다. 그럼 한 개의 뭘 내면 돼? 부피 내면 되죠? 맞죠? 그러면 항상 부피는 입방메다니까 메다로 환산해서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이 50cm이고 이쪽이 얼마다? 60cm였다. 60cm하고 높이가 예를 들어서 4m였다. 가정합시다. 높이 4m. 그럼 여러분 얼마니까? 0.6m 곱하기 얼마? 0.5m 곱하기 얼마다? 4m 하면 한 개의 부피 나오죠. 맞죠? 부피 나옵니다. 그러면 개수가 뭐 20개든 30개든 곱하면 되죠. 거다가 무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얼마? 2.4. 그러면 전체 중량 나오는 게 무게. 전체 건물 무게 빼기도 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닥판이 나왔다 또 벽체가 나와도 똑같이 하면 돼. 근데 바닥판이 주어지면요 센치로 절대 안 주어집니다. 밀리미터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판은. 그럼 바닥판은 예를 들어서 그죠? 바닥판이 이렇게 주어지면 가로 세로 크기 주어질 거고, 맞죠? 바닥판이 이렇게 주어지면 주의하실 것이 바닥판이 주어지면 이 수치 주어질 거고 이 두께를 미리로 주어질 수 있어요. 210mm 이렇게 맞아요? 200mm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센치로 메다로 환산해야 돼. 그럼 21cm이고 0.21m입니다. 100cm가 1m니까. 뭐 그것만 주의하면 돼. 항상 부피를 내야 돼. 부피를 내고 바닥판으로 낼지 벽체로 낼지 보로 낼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직접 공사비 이거 기출 문제였죠.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면적과 최적을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공제하는 것. 그러면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말뚝머리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철근 콘크리트 내 벽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벽돌 수량 산출에서 벽면적 산출 때 개구 면적은 이렇게 공제해요. 근데 요때 개구는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 부지 면적 산정할 때나 미장 면적 산정할 때 이때는 소규모의 개구는 공제를 안 합니다. 요때만 공제 안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유형이, 이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자, 벽돌 공사의 적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벽돌의 정미,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정미량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정미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소요량, 소요수량. 명심하세요. 숫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미수량은 벽체 두께별, 자, 벽돌 쌓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출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 벽돌 소유량은 그럼 할정률을 고려해 줘야 되네. 그래서 시멘트 벽돌 있죠. 시멘트 벽돌을 이제 콘크리트 벽돌로 쓸 거예요. 이 시멘트 벽돌을 이제 올해부터는 콘크리트 벽돌로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콘크리트 벽돌.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은 자, 그래서 몇 프로? 5%. 붉은 벽돌 몇 퍼센트? 3%입니다. 그리고 벽돌 쌓기 면적상 개구 면적은 인방보도 어떻게? 공제를 합니다. 명심하세요. 뭐도 공제한다? 인방보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흔치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장 쌓기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낸 겁니다. 1번에 있죠. 1번 있죠. 1번에 자, 정미량 구하는 걸 2번 낸 거야. 그래서 앞전에는 벽돌 수량 산출하는 게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나와야 돼 있었거든. 자, 그래서 1번 개념 2번 냈거든. 계산 문제를 2번 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봐야 될 거, 거기 3번에 지장 쌓기용 모르터의 비합비는 몇 대면 1대 3이고, 줄눈 모르터의 비합비는 얼마? 1대 2겠네. 그래서 쌓기용 모르터의 비합비는 1대 3입니다. 그래서 줄눈이 1대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이거야. 거기 해설에서 129페이지 있죠? 129페이지 해설에서 올해는 벽돌량 수량 산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번에 쌓기 모르타르 양 나오죠? 요거 알아두세요. 쌓기 모르타르 양. 이거는 벽돌 몇 장이면 1000장 가지고 1000매 가지고 쌓을 때 모르타르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뜻이에요. 이 모르타르 양이. 그러면 표준형을 공부하시면 돼. 표준형. 그러면 1000장 가지고 0.5비 두께로 쌀 때, 벽 두께가 0.5비 두께로 쌌을 때 얼마만큼? 0.25 입방메다의 모르타르 양이 필요하다게. 이 모르타르 양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1비 두께로 쌌을 때는 얼마다? 0.33 입방메다만큼 필요하다게. 모르타르 양이 1.5비는 얼마다? 0.35 입방메다만큼 필요하다 이게.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나오면 이거 1비나 1.5비로. 이거 기억하세요. 공부해 두세요. 모르타르 양 구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비로 지금 많이 내고 있거든. 최근에 벽돌 정미량 구하갈 때도 계속 1비로 냈거든요. 일단 두 가지를 정하게 0.33, 0.35입니다. 그럼 안 되면 1.5비는 뒤에 5가 오면 돼. 33, 35.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외워버려요. 1비를 0.33 해놓고. 맞아요? 1.5비는 조금 더 커지면 되잖아. 맞아요? 이걸 외워놓으시고요. 그러면 1000장일 때 기준에 1000장. 그러면 2000장이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9번에 표준 품셈이형 각 재료의 할증률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할증률 시멘트 블록은 몇 퍼센트? 시멘트는 이제 앞으로 콘크리트라고 다 쓸 겁니다. 콘크리트 블록은 몇 퍼센트? 블록은 4%.
이형철근 3%, 원형철근은 5%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5%고 붉은 벽돌은 몇 퍼센트? 3%. 단열재 10%가 됩니다. 그리고 유리는 1%입니다. 그리고 도료가 2%입니다. 도료가 2%. 자, 층의 할중률은 이렇게 보라겠죠? 층의 할중률은 10층 이하일 때 몇 퍼센트? 10층 이하일 때 3% 해서 5개 층마다 1% 증가하면 된다 했죠? 5개 층마다 1%. 5개 층마다 1%입니다. 그러면 15층 이하는 거면 몇 퍼센트? 4%. 그러면 20층 이하는 얼마? 몇 퍼센트? 5%. 우리가 하면 돼. 자, 5개 층마다 얼마 증가하면 된다? 1%씩. 간단합니다. 품의 할증률, 층에 대한. 그러면 층수가 높을수록 품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기본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만 가르쳐줄게. 여기 교수들은 3%, 5%, 10%짜리를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18회도 어렵게 낼 때도, 할증률 낼 때도 저거 장난쳤습니다. 20층 5%인데 다른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2%를 그런 걸 좋아합니다. 3%, 5%를 좋아해요. 그래서 10층은 몇 퍼센트? 3% 품의 할증률. 20층은 5%. 그거 봐두시고. 자,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자, 거기 그거는 설명만 해줄게. 10번은 10번에 있죠. 벽면적 10제곱미터 1.5비 두께로 시멘트 벽 사고 이제 소요 매수 나왔죠. 표준형 벽돌을 사용한다 해서 손율은 5%라고 해놨습니다. 안 주어지도 시멘트 벽돌은 5%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겁니다. 자, 그 밑에 해설에서 소요량 구할 때 면적 10은 면적이죠. 그리고 224장은 뭐냐면 1.5비 두께를 쌓을 때, 자, 표준형 벽돌의 기준량 아닙니까? 224장. 그다가, 자, 1.05 곱한 거 있죠? 1은 곱하나만 하잖아. 정미량이잖아. 맞죠? 그러면 5%가, 자, 5%는 수치로 나타내면 얼마다? 0.05잖아. 맞죠? 그래서 1.05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할증을 구해가 플러스 시키면 두 번 계산해야 되니까 1.05를 곱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올해는 벽돌량은 아니니까. 자,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시면 미석이 창을 양면 칠할 경우 자, 우리가 할 면적 계산했죠? 안목 면적. 안목 면적은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 면적이에요. 자, 이겁니다. 문을 이렇게 닫으면 우리가 한쪽만 보잖아. 맞지? 안목, 눈목. 그러면 양쪽 있잖아. 그럼 여기 한 면이니까 안목이니까 반대편도 있고 문틀 칠하고 옆에도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석이 창은 많이 안 씁니다. 왜냐? 중간에 뭐 들어가니까 유리가 들어가니까 창이니까. 맞죠? 1.1에서 1.1. 그래, 미석이는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미석이는 어떻게 외운다? 내일이 11자라 했잖아. 와라바시. 젓가락 우리 와라바시 할 때 중간에 뭐 해야 돼? 손가락 끼워야 되잖아. 이 손가락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젓가락질 못 하잖아요. 이거 조절 안 되는 거. 그래서 와라바시를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겁니다. 아파트하고 관련된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침실문이나 이런 방문들은 두 가지라 했겠죠. 플러시문 아니면 뭐다? 양판문이라 했겠죠. 그래서 플러시문이 시험에 냈거든, 7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판문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샤시들이, 자, 저겁니다.
창문들이 뭘로 맞다? 미석이 창으로 이렇게 미석이 창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뭐다? 방화문 철문이잖아. 맞죠? 그래서 철물 기준 알아두시고, 그 철문은 어디 이사 갈 때 문 열어놓죠. 여러분들 보통 여름이라고 방화문 모기 때문에 함부로 못 열어놓잖아. 홀딩도어 설치 안 돼 있는 이상, 맞지? 여러분들 집에 홀딩도 해가지고 이렇게 망사로 해가지고 막 해놨죠.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안 해놨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점 한번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시멘트 양이 3,000포대이며 쌓기 단수가 10포로 할 경우 필요 시멘트 창고 면적. 자, 창고 면적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창고 면적, 시멘트 창고 면적은 0.4 곱하기 포대 수를 갖다가 쌓기 뭐다? 단수로 나누면 돼요. 근데 쌓기 단수가 안 주어지면 장기 저장이야, 단기 저장이야가 주어집니다. 단기 저장, 장기 저장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단기 저장은 13포대입니다. 장기는 뭐다? 7포대가 돼요. 이걸로 쌓기 단수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우리가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대수가 600포대 미만일 때는 그 포대수를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포대수가 많을 때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포대수가 많을 때. 그러면 600포대 미만일 때는 그냥 포대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0포대에서 1800포대 이하까지, 이때는 600포대를 대입을 하는데 600포대를 포대수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1800포대 초과가 됐을 때는 3분의 1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쉽게 이겁니다. 현장에다가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멘트를 많이 쌓아놓으면 이상응결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3,000포대는 1,800포대 초과되죠. 그럼 다 적용할 필요 없고 얼마? 3분의 1만 적용하면 된다는 게 3분의 1만. 그러면 1,000포대만 적용해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4 곱하기 1,000포대만 대입해서 3분의 1만, 그리고 쌓기 단수는 이러니까 날려버리니까 40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대수가 500포대 이렇게 주시면 그대로 계산하면 돼. 500포대 이렇게 주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6번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조물의 적산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최저가 면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둥과 포에 접하는 부분의 그 부지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정 1개소당 0.1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구조물 자리죠. 요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의 최적 100원이죠.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 3번에 그 부지 개구 부분은 얼마? 1제곱미터 이하일 때예요. 1제곱미터 기준이고, 아까 미장 면적 산정할 때는 얼마? 개구부가 얼마? 0.5제곱미터 기준이고, 아까 했죠? 미장일 때는 0.5제곱미터 이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설계 도면상 장막 벽 면적의 크기가 10m 곱하기 2m일 때 블록 장애형 블록일 때 블록 소요량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 블록하고 장애형 블록에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었죠. 기본형 블록은 소요량 구할 때
블록 소요량은 자, 이 블록 소요량은 장려형 블록은 몇 장이 필요하다? 17장 면적당. 그리고 기본형은 13장입니다. 13장. 자, 기준자오듯이. 그래서 면적에다 이걸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소요량입니다. 정미량이 아닌 무슨 양? 소요량이에요. 그래서 이미 뭘 포함했다? 할증을 포함하고 있어요. 블록은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나오면 이렇게 낼 겁니다. 면적을 주어지고. 그러니까 면적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고 안 주어지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0m 곱하기 2m니까 20제곱미터입니까? 맞죠? 면적 곱하기 장려형이니까 기본형이에요. 장년이 17장 곱하면 되는 거죠. 제곱 날라가게 340장 나오는 거죠. 근데 여다가 블록의 할증률 4%가 생각나서 일정 공사 곱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이 바로 소요량입니다. 블록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자, 요거 차이점은 이거예요. 블록이 누가 작기 때문에 장애형이 작아요.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길이가. 기본형은 길이가 390mm, 39cm인데 장애형이 29cm거든요. 그래서 블록의 매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타일 공사의 적상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마다 안목치수로 계산합니다. 꼭 체크하시고 중심치수 아니다. 무슨 치수? 안목치수로 계산합니다. 자,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타일을 부착하면 요 안에만 타일 부착하지 벽 속으로 넣어서 타일을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치수?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그 정미 면적에 자, 3%의 할증을 가해서 실면적으로 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요. 바닥은 9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설명 들어요. 설명. 자, 그러니까 벽은 욕실 같은 데 보세요. 욕실 같은 데 벽 봤을 때 됩니까? 타일 설치하고 반자틀 공사할까요? 반자틀 공사 다 해놓고 타일 설치할까요? 타일을 먼저 합니다. 타일 공사 해놓고 반자를 딱 써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더 증가하는 게 몇 퍼센트? 3%. 그래서 그게 해설이 써놨죠? 네. 그래서 정미면적, 실면적 되면 안 돼요. 정미면적의 3%의 할증을 가산해서 실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1번 뒤에 체크, 줄눈납이 포함한다, 공제한다? 포함해요. 아까 이음줄눈의 간격은 공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뭐만 공제한다? 2번 체크,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되겠죠. 개구부는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거기 4번에 보시면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이나 거울이나 욕실장 등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명심하세요. 타일을 부착하고 거울 설치하고 욕실장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타일, 이제 거울 뒤에 타일이 있어요. 영화에는 거울에서 귀신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 뒤에 뭐 있다? 벽이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 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타일 붙임용 모르타일 손실량은 몇 퍼센트? 10%입니다. 10%고 줄눈 모르타일의 손실량이 100%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9번 보시면
콘크리트 양이 1000세제곱미터 비임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 양으로 옳은 것 해 가지 나세요. 배합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대 4입니다. 자, 그러면 1대 2대 4의 배합비에서 시멘트는 얼마만큼? 1대 2대 4. 1이 뭐다? 시멘트야. 2가 모래고 4가 자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 비빌 때 이때 시멘트는 몇 포대가 들어간다? 시멘트는 8포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멘트는 8포대. 320kg이 사용이 된다. 이게 320kg. 무게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시멘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1톤 가지고, 맞아요? 시멘트 1톤 가지고 비빌 수 있는 콘크리트 양을 산출하죠. 이래도 거꾸로 산출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톤이 1000이니까 1000 나누기 320kg 하면 콘크리트 양 나오겠죠? 준비하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거든. 제가 시험 나오기 전에 한 해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벽돌량도 18회부터 벽돌량 나온다 했거든. 요새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한 해 전부터 미리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주어졌으니까 1000이죠. 1000 주어졌으니까 몇 포대 곱하면 돼요? 8포대 곱하면 되잖아. 얼마다? 8000포대. 그럼 모래양은 1000에다가 곱하기, 자, 0. 얼마? 45죠? 45 입방미터 필요합니다. 0.45.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450. 모래양은 이거고, 모래는. 그러면 자갈은 1000에다가 0.9 곱하면 되죠? 0.9. 그럼 얼마? 900. 자갈의 양은 이겁니다. 자갈의 양. 자갈의 양은 900이 필요하면 되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를 외워 놓으세요. 1대 2대 4의 배합비를 암기를 하세요. 암기.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지. 시멘트가 얼마 있을 때 얼마의 콘크리트 비빌 수 있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했던 거 모의고사 쳤던 그 문제 있죠. 프라이머리 양보하는 거. 아예 답을 외우지 말고 사람이 답을 외워. 다 외우면 안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 옛날에 그 방수 면적 계산한 거 냈거든. 그 수치만 약간 바꿔서 낸 거야. 그래서 완가면 여러분들 왜 그게 방수 면적이 나는가 하면 저것 때문에 낸 거거든요. 장기 수성계획과 방수 관계 있죠. 아파트 오래되면 노후되면 있죠. 방수 새로 해야 되잖아, 맞죠? 아니면 막 최상층 사람들 전화 걸고 난리 나거든.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물시멘트비 물개 50%일 때 콘크리트 1cm 필요한 시멘트 양이 350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인데, 물시멘트비 우리 기억하면 되잖아요. 물시멘트비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뭐다? 물의 총량비예요. 이것을 백분율한 것이 물시멘트비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다? 50 주어졌잖아요. 물시멘트 50%야.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얼마라고 했어요? 350이죠. 50 나오려고 하면 이거 절반도 가야지, 맞아요? 이거 X 물었잖아.
안 되면 그냥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50이니까 350 곱하기 0.5 아닙니까? 175. 50%가 0.5잖아. 예, 그래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자, 방수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방수는 명심하세요. 방수 면적으로 구해야 돼. 방수 면적으로. 그러면 옥상에 일정한 슬래브, 옥상 슬래브 크기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옥상 슬래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메다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푸시면 돼요. 30m든 40m든 저는 40m로 하니까 이놈도 시험 낼 때 30m로 낸 것 뿐이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40m였다 30m였다 합시다. 여기 20m였다. 그러면 옥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난간이 필요하죠. 난간을 방수를 얼마 높이까지 할 것인가 그까지 정하면 되죠. 방수 높이를 센치로 주면 센치로 주고 메다로 환산하면 되죠. 그러면 시험에는 저는 50cm로 했고 시험에는 30cm로 낸 거 최소 기준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수 높이가 주어지면 난간벽의 방수 높이가 주어지면 난간벽의 방수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cm였다 주어지면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돼. 방수 면적 먼저 산출해가지고 그러면 방수 면적을 산출하는데 방수 면적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스팔트 몇 차 방수등 몇 겹 방수등 관계없어요. 층수 겹수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방수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럼 방수 면적은 자 첫째 뭐다? 옥상 슬래브 구하면 되죠. 따로따로 구하면 돼. 옥상 슬래브는 자 30m 곱하기 얼마? 20m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다? 600제곱미터가 나와. 그러면 난간벽을 방수하는 부분 구하면 되잖아요. 난간벽 면적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체 길이 구하면 되죠. 30, 20, 30, 20이잖아요. 맞죠?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전체 길이도 해봐요. 암산 안 돼요? 100m잖아. 전체 이 길이. 맞죠? 전체 길이에다 요 높이만 곱하면 난간벽 면적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자 난간벽의 길이 100m에다가 전체 길이 방수 높이 얼마? 30cm. 미리로 주어지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0.3m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30제곱미터. 그럼 방수 면적은 2개 플러스 하면 되죠. 그럼 얼마다? 630제곱미터잖아. 여기다가 프라이머 양은 얼마를 계산하면 된다? 0. 프라이머는 0.4kg 필요하다 했죠. 면적당. 프라이머 양,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이야. 그럼 계산 뚜디면 나오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250이)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 배우면 안 돼. 뭐에서 나왔던 340이 답이 돼서 340이 의뢰면 안 돼요. 방식을 알아야 돼. 방식.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벽돌량 아닙니다. 벽돌량은 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줘요. 나올 때. 지금까지 벽돌 나올 때 내가 항상 이야기해 줬습니다. 올해 벽돌 아닙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